태양계의 경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나요? 인간이 만든 유일한 우주선이 마법의 경계를 넘어 성간우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공물체 중 가장 멀리 떨어진 물체. 보이저 1호가 성간우주에 진입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나사에서는 환희가 터져나왔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해냈어라고 외쳤죠. 보이저 탐사선의 조기 종료를 원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0년대 발사된 2개의 탐사선 예산을 취소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자들이 탐사선에 대한 과학적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결하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도 탐사선은 어쨌든 계속 비행했을 것입니다. 성간우주와 가장 가까운 탐사선의 여정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측정 데이터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두 탐사선이 제공하는 고유한 지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죠. 결국 두 탐사선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을 탐험하고 마침내 성간우주로 향하는 매혹적인 경계를 넘은 최초의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 엔지니어링의 걸작. 이 용감한 우주선은 발사 지점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카세트 레코더보다 더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여 매일 수천 개의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사의 임무는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977년 탐사선이 외계 행성 여행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해왕성, 천왕성, 토성, 목성이 보이저 미션의 진정한 목표였죠. 당시에는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주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보이저 탐사선은 태양계의 가장 먼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탐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요. 1965년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선도적인 엔지니어 중 한 명인 게리 폴란드로는 외계 행성으로 향하는 길고 힘든 여정에서 살아남고 사진과 측정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탐사선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는 연필 스케치에서 탄생했다고 플란드로는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을 최단 경로로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 매우 특정한 우주 별자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176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탐사선은 중력 궤도를 사용하여 우주를 비행할 때 통과하는 행성의 중력 인력과 가속도를 이용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표를 사용하여 궤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1970년대 후반에 4개의 가스 행성이 모두 모여 독특한 별자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마치 신이 과학의 천상의 바다를 열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유리한 위치 덕분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정은 30년이 걸렸지만 이 특별한 중력의 지원 덕분에 12년 만에 완수할 수 있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은 176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데 1980년대 초에 이미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보통 탐사선 제작에는 최대 20년이 걸립니다. 보이저 1호는 불과 10년 만에 완성되었고 시간의 압박은 건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45년이 지난 지금도 두 탐사선은 여전히 비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 나사는 당시 2개의 탐사선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대를 잃어버려도 다른 한 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항에서 2개의 소형 우주 탐사선이 15일 간격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탐사선은 인류 역사상 어떤 우주 탐사선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고 지구상의 어떤 인간이나 물체보다 더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원래의 임무기간이 4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션 성공. 보이저 2호는 1986년 천왕성을 탐사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어 우주를 개척했습니다. 3년 뒤에는 해왕성을 지나 지구에서 225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왕성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죠. 1979년 3월 5일 보이저 1호가 목성을 통과하면서 탐사선은 행성 표면에 거대한 적색반이라는 거대한 사이클론을 발견했고 이오라는 달에서 화산 분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에 지질 활동이 있고 뜨거운 중심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1980년 11월 12일 보이저 1호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토성을 통과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처음으로 고리의 구조를 밝혀냈고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영상은 짙은 대기와 호수와 같은 지표면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가스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1986년 1월 보이저 1호가 천왕성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천왕성의 회전축의 기묘한 위치와 얇은 고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1989년 8월 보이저 1호는 해왕성의 격렬한 사이클론을 감지하고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탐사선은 비행 중 10개의 미지의 위성을 발견했고 통과한 행성의 대기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이 2개의 획기적인 탐사선은 이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태양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장엄한 여정은 계속된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저편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기 전에 이 탐사선은 모험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이 두 탐사선이 태양계 끝자락의 빽빽한 소행성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카이퍼 벨트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 해성, 조약돌 크기부터 단독주택 크기까지 다양한 암석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탐사선은 경고했지만 한 지역을 통과할 때 바위와의 충돌이 예상되었죠.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탐사선은 이전에 탐사되지 않은 우주 지역을 거의 혼자서 완벽하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69kB의 메모리와 최신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훨씬 떨어지는 계측기로 거친 지형을 탐색하며 태양계 끝을 향해 점점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성간 공간으로 뛰어들다. 지금까지 우주 끝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태양의 영향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자기장이 변하고 방사선이 감소하고 성간 공간에 영원한 어둠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태양의 힘이 쇠퇴하는 지역을 헬리오포즈라고 부릅니다.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이 지역의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이는 과학자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측정 결과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탐사선의 측정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계산한 모든 값에 대한 추정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아마도 헬리오스피어까지의 거리와 그 끝까지의 거리, 밀도와 방사능 값에 대한 추정이 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저 1호가 50천문 단위의 거리를 통과했을 때에도 성간 전이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아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성간 우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예상 지표 중 하나는 고에너지 입자로 인한 우주선의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자는 초신성 및 기타 우주재해에 의해 빛의 속도로 우주를 통해 날아갑니다. 저에너지 우주선은 일반적으로 헬리오스피어에 의해 생성된 거대한 자기장에 의해 굴절되어 태양계 내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1호는 이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탐사선은 놀랍게도 이온화된 가스의 존재와 태양에서 나오는 끝없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가 마침내 태양계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에는 플라즈마의 밀도의 증가가 예상되었지만 주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태양 자기장의 영향권 끝에서 자기장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11월 보이저 2호는 지구에서 120천문 단위의 거리에서 성간우주로 여행을 떠났으며 이 탐사선 역시 모든 이론적 모델이 예측했던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탐사선이 고장났을 리 없었고 나사의 과학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 발견은 한편으로는 매혹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태양의 자기적 영향력이 왜 끝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태양 자기장 모델 중 어느 것도 이 모순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보이저 탐사선이 여전히 태양계 내부에 있으며 태양계에 대한 이전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과 플라즈마 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성간우주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피어의 퍼즐은 물고기의 관점에서 금붕어가 들어있는 둥근 어항을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관측을 수행해야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탐사선의 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 탐사선은 50년 전에 개발된 기술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8트랙짜리 테이프 레코더에 저장된 후 냉장고 안에 있는 전구의 전력과 비슷한 23W짜리 송신기를 통해 지구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와이드 접시 안테나는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는 무선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커니즘은 약화되고 있죠. 보이저 1호의 거리는 현재 230억 킬로미터가 넘고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 20시간이 걸립니다. 전략을 절약하기 위해 불필요한 메커니즘은 수년 전에 껐습니다. 탐사선은 배터리 내부의 플루토늄의 방사성 붕괴로 인해 45년 동안 비행 중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출력은 발사 이후 매년 4W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들은 자력계와 플라즈마 과학 장비가 몇 년 동안은 여전히 안전하며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와 성간 공간으로의 전환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탐사선이 여전히 성간 공간을 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